어떤 모임에서든 회사에서든 항상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호구 취급을 받고 공격 대상이 될까요? 공격을 해도 반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만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8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들은 저 자세에 익숙하고 다루기 쉬운 존재처럼 행동합니다. 남들의 미움을 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보니 남들의 비위를 맞추게 됩니다.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상대를 배려한답시고 자기 주장을 약하게 하면 나약하게 보이고 또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주장을 공격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해주겠어.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겠어. 하면서 상대와 맞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벼르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할 때의 목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린은 30이면 어른이 될 줄 알았다 해서 말합니다. 착하다고 아무에게나 휘둘릴 만큼 물렁물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태도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칙이 있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지 마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관계를 끊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현명한 결정입니다. 둘째, 상대가 놀려도 당황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업체를 만든 에스티 로더는 젊은 시절에 뉴욕의 한 미용실에 들렀다가 돈 많은 부인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에스티 로더가 실례지만 블라우스를 어디에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말하자 그 부인은 그걸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아가씨 형편으로는 살 수 없을 텐데 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티 로더는 울면서 미용실을 뛰쳐나왔고 이를 악물고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죠. 남에게 모욕을 당하면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저를 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반응으로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놀리면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끊어버림으로써 놀리는 사람이 재미를 못 느끼게 해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황하는 모습은 상대가 바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당당해야 합니다. 남을 놀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나 즐거움이 없는 일은 계속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님을 직감할 것입니다. 셋째, 인격 모독에 대응하는 방법. 그건 내 생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왜 할까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면 그건 내 생각이고 라고 되받아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화법의 포인트는 상대방의 말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이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맞받아쳐야 합니다. 말을 돌려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회사 동료가 야, 너는 어떻게 중딩들도 아는 걸 모를 수가 있냐? 라고 말하면 재치 있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초딩 수준인 네가 정확히 알려줘봐. 만약 비방이 너무 한심한 수준이라면 한마디로 족합니다. 맘대로 생각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면 좋겠지만 참지 말아야 할 것까지 참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쓰레기는 돌려준다. 쓰레기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모욕이라 느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고 쓰레기를 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레기를 준 사람에게 곧바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선물은 받지 않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물어보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확실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처럼 남을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누구도 부모님과 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 단호하게 말할 때는 내용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생각, 느낌 등을 얼마든지 표현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것과 단호한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적인 것은 흥분한 얼굴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고, 단호한 것은 과단성 있고 엄격한 태도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들은 일부러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직원을 떠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 놓고 다뤄도 상관없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되묻는 것입니다. 만약 상사가 당신은 팀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해 라고 지적하면 제가 팀원으로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충분할까요? 라고 즉시 묻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의 어떤 점이 부족한지 답변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그런 후 상사의 말을 듣고 하나씩 반론해 나가면 됩니다. 여섯째, 남을 흉보지 않는다. 남을 흉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맞장구 치지 마세요. 내 앞에서 남을 흉보는 사람은 나 역시도 남 앞에서 흉볼 사람입니다. 같이 남의 흉을 볼 때는 한편인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흉보지 않아야 경박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을 쉽게 평가하고 흉보는 사람을 멀리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존중해 줍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남의 흉은 사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흉을 보고 다녀도 고작 사흘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타인이 쉽게 하는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째, 진중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과거에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좋게 끝난 관계라도 저는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지낼 때 즐거웠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설령 자기와 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라 여기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진중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덟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나만 아프고 힘들고 서럽다고 느끼는 건 자기 연민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떡하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위로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나약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지금까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8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 내용은 이정훈의 잘 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를 참조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